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철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5일입니다. 청철의 스포츠 엑스파일의 주요 소식은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이 2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개막을 합니다만 경기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컬링, 혼성, 남녀, 김선영, 정영석 조가 두 경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경기인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8엔드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3대 10으로 6엔드가 지니까 심판이 잘못해가지고 경기를 결국은 그만두게 하는, 또 우리나라는 고통으로 악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기권하는 줄 알아가지고요. 참, 두 엔드를 남겨놓고 우리가 결국은 3대 10으로 지고 말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요.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6월 12일부터 열리니까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우리 홍명보호의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 아랍에미리트의 코르파칸에서 뛰고 있는 원두재 선수가 어깨 부상이 심한 것 같아요. 수술 들어간다 그런다. 그럼 뭐 4개월에서 5개월 치료 기간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원두재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는 출전이 어렵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박영호 선수도 그렇고요. 지금 주전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홍명보호에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남자 프로농구, 지금 창원 LG가 선두입니다만은 서울 삼성을 여유 있게 물리치고 선두자를 고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의 시간차는 8시간 차입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현지 시간으로 개막선 2월 6일 저녁 8시에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개막식이 열리는데 8시간 차이니까 우리는 2월 7일 새벽 4시에 개막식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개막식 전에 아이스하키하고 컬링 혼성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김선영, 정영석 조가 오늘 새벽 3시 5분에 첫 번째 10팀이 출전했어요. 스웨덴과의 경기. 스웨덴은 브라노라고 하는 친남매가 하는데 이는 2024년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강팀입니다. 우리가 아주 3엔드까지는 3대 2로 앞서 있었어요. 근데 4엔드에서 결국은 석점을 실점해서 3대 4로 역전을 당하고 그다음에 5엔드에서 또 5점을 줬어요. 그래서 6엔드까지 우리가 3대 10으로, 그러니까 2엔드가 남아 있는데 7점을 주저 있었단 말이죠. 2엔드가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심판이 이거 잘못하고, 심판이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경기를 중단시키고, 또 정석 선수는 무슨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지 악수로 하니까, 악수하면 기권하는 거로 이제 선거를 했는지 결국은 8엔드 가운데 6엔드로 결국은 경기를 끝내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코치는 뭐 했고 말이죠. 거기 간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 때 말이죠. 체조, 개인 종합에 양태형 선수가 평행봉에서 10점짜리를 기술하는데 심판이 9.9로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동메달 따라 금메달을 줘야 되는데 심판이 잘못해가지고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단 말이죠. 그거를 제대로 선수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제대로 영어가 통하지 않고 규정을 잘 몰라서 제대로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신청도 못하고 말이죠. 결국은 양태형 선수를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결국은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뒤늦게 스위스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갔는데 이미 경기 끝났고 기각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잊어버리지 않은 게 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2011년에 남아공 더번에서 우리가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지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3년에 그때 당시 IOC 위원장 자크로케 IOC 위원장 세상 떠났습니다. 이 양반이 왔어요. 평창 동계 올림픽 보러 왔을 때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신 기자들도 한 60명 오고 그러는데 제가 맨 나중에 그거를 질문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자크로케 IOC 위원장은 그 당시에 말이죠. 심판 문제로 잘못돼가지고 그 메달을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심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억울하게 메달을 못딴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2006년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대회 때 바로 캐나다 피겨 선수가 심판이 잘못해가지고 심판이 돈 못 그래가지고 결국은 러시아한테 뺏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러시아 선수의 금메달을 갖다가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수요가 됐기 때문에 억울하게 메달을 못딴 캐나다 팀에게 금메달을 수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질문을 맨 나중에 했어요. 롯데호텔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그 조직위원장 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왜 했냐면 저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주로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이고 이 높은 분은 그 강릉에는 지금도 아이스하키 경기장 운영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주에서는 이 다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했던 건데 제가 계속해서 물론 저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입니다만 어떤 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분명히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강릉보다는 원주로 갖다 놓은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는 원주로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거슬려서 그런지 제가 그 자크로케 IOC 위원장한테 그런 그 경기장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된 것을 묻는지 알고 말이죠. 저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난 55년 동안 체육기자 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입을 막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착각한 거죠. 결국은 자크로케 IOC 위원장한테 이걸 물어요. 그러면 자크로케 IOC 위원장이 양태웅 선수가 동메달을 딴 것을 금메달을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질문을 못했어요. 참 저는 안타까운 이고 제가 55년 체육기자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그리고 준 얘기입니다만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결국은 강릉에 갔던 빙상 경기장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원주로 갖다 놓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정치적인 말이죠. 그 계획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강릉으로 경기장을 몰아주면서 지금도 굉장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대한체육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응? 김선영, 정영석 물론 실력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은 투핸드를 남겨놓고 결국은 3대10으로 본의 아니게 결국은 기권하고 마는 거로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6시 5분에는 이탈리아 개최국의 이 코스탄티나 모센데르한테 또 4대8로 졌어요. 이 팀들은 코스탄티나 모센데르 혼성조는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따낸 팀이기 때문에 역시 기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김선영, 전영석 조는 내일에 2번을 져서 2패를 안고 10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2월 6일 새벽 3시 5분에 스위스와의 3차전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하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것을 정말 저는 50년 또 체육기자 하면서 말이지 정말 코치 선수는요 규정을 잘 알아야 돼. 규정을 모르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영어가 잘
알아야 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말이죠. 양청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금메달을 안겨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2004년 최조의 이 문제 때문에 룰이 바뀌어주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월 7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 4시에 이제 개막식이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우리는 22번째 92개국의 2,800명의 선수들이 116개의 금배를 놓고 이제 눈과 얼음의 축제를 펼치게 되긴 하는데 우리는 22번째로 입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입니다.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대올림은 1896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대올림픽 4월 6일 14개국이 출전할 때 그래서 2회 근대올림픽의 국가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동계고 하계고 개막식에는 첫 번째로 입장하는 국가는 그리스라는 것. 그리고 개최국은 맨 꼴찌로 맨 나중에 그 입장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말이죠. 1948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에 출전해서 모두 19번 출전했습니다. 우리가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그 소련이 그때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그건 올림픽 정치를 맞지 않은 데 가지고 서방 민주주의국가가 이제 보이콧한 곳이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1952년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오슬로 대회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38번을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이 이 142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금은 동메달에서 399개 메달을 획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이탈리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 가운데 첫 동메달이고 은메달이고 금메달이고 따는 선수가 우리나라 올림픽의 4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무조건 첫 번째. 왜냐 근대올림픽 1896년 4월 6일 개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개최국은 맨 나중에 입장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6월 12일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이게 뭐 홍명보 감독이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네요.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원두재 선수,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코르 파카에서 뛰고 있는데 어깨 부상이 심한 것 같아요. 조만간 그 수술대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4개월에서 5개월 회복하는 데 필요하니까 출전 못하죠. 그리고 박용호 선수도 무릎 십자인대 때문에 결국은 어렵게 되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페너로트의 황인범 선수도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결국은 허벅지 근육 때문에 한 40일 동안 못 나왔잖아요. 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요. 또 덴마크의 미트윌련의 조계성 선수 무릎 부상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4개월 앞으로 4개월 안에 또 우리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26명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정말 부상이 경계를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대한축구협회는 출정식도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A매치가 3월 달에 있는데 다 해외에서입니다. 4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45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와 평가전 갖고 지금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를 아마 좀 얘기로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여하튼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선수들의 부상이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우리가
11번 연속 13번째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프로농구. 지금 남자 프로농구 10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 LG가 선두입니다만 9위 팀 서울 삼성을 107대 79로 여유있게 3연승 거두면서 27승 11패를 선두라는 거. 지금 마레이 선수 22점을 넣었고요. 장민국 선수가 15점, 유기상 선수가 16점, 에릭스 15점. 서울 삼성은 지금 그 9위입니다. 12승 25패. 칸테 선수가 20점의 리바운드 11개를 잡아냈네요. 자, 이래서 다시 한번 그 10개 팀의 순위를 보면 창원 LG가 1위고요. 2위가 원주 DB하고 정관장의 공동 2위입니다. 24승 13패. 4위가 서울 SK. 5위가 두 팀입니다. 부산 KC하고 수원 KT. 7위가 고양 손우. 8위가 울산 현대모비스. 9위가 서울 삼성. 오늘 진. 그다음에 꼴찌가 대구 한국가스공사. 11번을 이기고 26번을 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